김치로 50kg 감량 성공. 김치는 내 인생의 구세주예요. 한국인들이라면 매일같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김치인데요. 과거에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숨어서 먹거나 김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양치질을 몇 번씩 하고 밖에 나갔다는 서글픈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을 타며 한식이 알려졌고 일본의 기무치 마케팅을 이기고 한국의 김치가 세계인들의 인식에 확고히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김치를 먹고 50kg 감량을 했다는 미국의 여성이 있는데요. K푸드의 저력과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넌 너무 뚱뚱해. 한인 할머니가 제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빵집에서 버터크림빵 6봉지를 사려고 했는데요. 한인 할머니가 저보고 너무 뚱뚱하다고 하면서 제 손에 든 버터크림빵을 빼앗아 빵집 사장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뉴욕에 거주하며 미디어 사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작가, TV쇼 진행자, 사회활동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커리어는 정말 성공적이었지만 우울증과 과한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고도비만이 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잘 나가는 셀러브리티였지만 제 몸무게는 58kg에서 114kg으로 늘어났죠. 살이 찐 건 맞지만 대놓고 뚱뚱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태연하게 빵봉지를 제 손에서 빼앗아 빵집 주인에게 돌려준 건 분명 제게 망신을 준 것인데요. 누군가가 내 외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나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룬계 미국인인데요.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자랐기에 그랬죠. 그리고 묘하게도 저는 한인 할머니의 조금은 과한 행동, 판소리 같은 큰 목소리에서 가족과 같은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느껴졌죠. 대신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한인 할머니는 제게 한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같이 가서 직접 골라줄 수 있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흔쾌히 함께 마트에 가주었습니다. 한아름마트라는 한인 마트로 절 데리고 갔죠. 할머니는 직접 재료들을 골라 카트에 넣어주었고 저는 많은 채소와 과일, 식재료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쇼핑 카트를 보니 울창한 숲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았는데요. 그날 집에 와서 식재료를 정리해보니 냉장고 2대가 필요할 정도였죠. 할머니와 저는 매주 일요일 교회가 끝나면 한인마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조언대로 저는 한식 위주로 식단을 변경했죠. 첫 달에는 13kg이 빠졌고 1년이 지나자 무려 50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한식 재료와 한국 양념을 알게 되었고 만족스럽고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며 살이 빠진 것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고도 잠이 들 수 있었죠. 그리고 차차 운동도 병행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갔고 한식으로 예민한 감각을 살리고 마음을 열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할머니는 마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사라진 할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제 구원자이며 한국 음식은 인생 음식으로 제가 평생 먹어야 할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미역국과 김치인데요.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직접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수준급의 한식 요리 실력도 갖추게 되었죠. 지금은 인생 음식인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또 한국계 미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보여준 한국인의 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낸 아프리카 윤. 덕분에 인생의 변화를 만들고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윤 씨는 미국 사회에서 김치는 슈퍼푸드로 통한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살도 빠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김치 예찬론을 펼쳤는데요. 작년엔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우연하고도 사소한 기적이라는 책도 출간하며 한국과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는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유도해 비만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에게 일주일간 배추김치를 먹이고 이후 쥐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내 유용 미생물이 증가하며 체지방이 31.8%나 감소하여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또 비만에 의한 시상하부 부위 신경염증과 뇌혈관 장벽 손상 정도가 39%나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김치가 장내 유용 미생물 증식을 유도해 비만을 개선한다는 작용 기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연구인데요.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성인 비만율이 미국의 7분의 1 수준인 것은 이 김치의 효능도 한몫하는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의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비만율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한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네티즌들도 꽤 있는데요. 미국의 레딧 사이트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모든 음식이 짜다고 말하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해외 음식이 한국처럼 달지 않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한국 음식에도 설탕이 꽤 들어가거든.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뭘까? 한국인만의 DNA가 특별한 걸까? 난 한국에 딱 열흘 있었는데도 그 사이에 살이 빠졌어. 물론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도 있었지만 방부제도 적고 신선한 식재료를 쓰는 것 같았지. 그리고 한국인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활기찬 듯 싶어. 한국에 있을 땐 채소는 훨씬 많이, 설탕은 더 적게 먹었었고 또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 5달 만에 9kg이나 빠질 수 있었지. 알고 보면 회식이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많은데도 한국인들이 몸매를 유지하는 게 놀라워.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닐까? 한국에도 통통한 사람은 있겠지만 미국처럼 병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드물어.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미국계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살이 덜 찌는 걸로 봐서 난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봐. 한국인이 매일 먹는 집밥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또 미국 음료는 크기도 당도도 한국과는 레벨이 완전히 다르지. 오래 생각해보고 내가 내린 결론인데 미국인이 살이 찌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설탕 범벅 음료수 때문이야. 한국 맥도날드의 음료수를 본 적이 있어? 한국 맥도날드의 음료수는 주로 콜라, 사이다 정도야. 그런데 미국의 맥도날드에는 음료가 다양하게 있고 사이즈도 엄청나지. 미국에서 통통했던 나도 한국에 살면서 살을 뺄 수 있었어. 서양인인 나는 빵, 감자,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한국인은 입맛 자체가 다른 것 같아. 하루 두 끼 정도를 밥과 김치, 반찬으로 해결하고 과일로 입가심하면 끝이더라고. 한국인이 식사로 먹는 밥과 반찬의 양을 보면 미국인들은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또 한국에서 달다고 하는 음식은 미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한국인은 주로 칼로리가 낮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미국인은 달콤한 라떼나 프라푸치노를 주로 마시고 미국인 1인당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126g이고 한국인은 평균 31g이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질 좋고 신선한 음식이 비싸. 그러니 정크푸드에 의존하게 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다양한 채소에 싸먹잖아. 김치도 채소인데 한국인들은 그걸 매일 먹잖아. 전반적으로 한식은 채소가 많이 들어간 건강식이야.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해본 사람은 알지 않아? 운동보다는 식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한식으로 식습관이 잡히면 비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달콤한 빵을 디저트로 먹지 매일 먹지는 않아. 떡볶이나 찜닭, 치킨은 양이 많아 보여도 대개 2사람 이상이 나눠 먹지. 미국에는 내놓는 음식의 양이 한국의 3배가 넘는 식당들도 있는걸. 그런 양을 삼시세끼 먹는다고 생각해봐.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않아? 한국인 식사량이 적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몸집이 자그마한 우리 장모님은 내 한국인 아내에게 살을 빼라고 하면서도 푸짐하게 점심을 차려주시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저녁을 챙겨주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의 양 자체도 꽤 되는데 한국인들이 날씬하단 건 유전적인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해. 맞아, 한국인들은 결코 적게 먹지 않아. 한국인들과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으면 알 텐데 맥주 한두 잔의 간단한 안주 정도로 술자리를 가지질 않더라고. 한국인들은 술자리를 옮길 때마다 주종을 바꾸고 그에 맞게 안주까지 항상 제대로 차려놓고 마신다고. 내 남자친구는 한국인인데 그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에 참석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안주 때문에 겁부터 난다고. 많이 먹어도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한국 식단의 상당 부분은 채소야. 양은 많아 보여도 칼로리로는 서양 식단에 비할 바가 못 되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꽤 걷잖아. 미국인은 어디나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 걸어 다니면 위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안쓰럽게 봐. 내 생각엔 버터와 빵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차에 의존하는 습관이 미국 비만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내가 한국에 있을 땐 어디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았는데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데가 아니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건 불가능해. 맞아. 우리 집에서 직장까지 버스 타고 출근하려면 2시간 반이 걸려. 지하철은 당연히 없고. 난 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8년 만에 14kg이 늘어서 20년 전 몸무게로 되돌아갔다고.
한국에 있을 땐 직장 출퇴근하고 피트니스 다녀오는 것만으로 하루 8,000에서 12,000보는 가뿐하게 걸었지. 미국인 대부분은 하루 3,000에서 4,000보 걷기도 어렵지 않아? 하루에 2,000보도 못 걷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해. 한국인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 최장 수국이 될 거라고 해. 그리고 교육도 영향이 있을 거야. 한국인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미국 아이들은 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지만 배우잖아.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건강에 대해 훨씬 신경을 많이 쓰지. 7, 80대 한국 노인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 비결이 뭔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엔 좀 달라진 느낌이야. 난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비만 인구가 많아진 것 같아. 전에는 거의 안 보였는데 말이지. 25년 전에 비하면 요즘엔 한국에서도 비만인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 미국 햄버거 체인점 등이 많이 들어왔잖아. 한국의 서구식 습관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한국에도 골목마다 빵집이 생겼고 사람들은 점점 한식을 멀리하고 있어. 여기까지 미국 레딧 사이트에 올라온 미국인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히 한식에 푹 빠져 건강을 되찾은 아프리카 윤 씨의 이야기와 함께 한식과 관련된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함께 전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